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트로를 좀 바꿔보았는데요. 삼전패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내일까지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변경한 인트로를 좀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삼성전자 주가 추이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정말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간 이제 증시를 좀 살펴봤을 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2월 달 들어서 지금 장중에 연중 최저치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68,300원이었죠. 이랬던 증시가 12월 달 들어서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자 증시는 우상향하며 어느덧 8만 전자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조패주분들 보이시죠?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96,800원이었지만 이 증시가 점점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68,300원까지 하락을 한 원인은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외인들이 12월 달 들어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더니 어느덧 8만 전자까지 도달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선전패주분들.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날의 증시는 매우 의미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와중에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만 무려 2조 4천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고스란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바로 이제 장기 투자 개미 투자자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다시 8만 전자에 도달을 했지만 오늘 증시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정을 조금 보여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상승장을 보여줌으로써 8만 전자는 조금 뚫고 올라감으로써 코스피도 3천선을 보이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이번 한 주는 행복한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별칭이 상당히 많죠. 국민전자 또는 백원전자 다양한 별칭이 있지만 저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장중에 8만 전자를 터치를 하면서 8만 전자의 회복 신호탄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8만 전자에 도달을 한 것은 지난 8월 1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6일 만에 다시 원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8만 전자를 터치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렬하게 나타남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거의 개미 투자자들이 35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외인들은 150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은 200만 주를 매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고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양하게 이야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향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바로 디램이죠. 이 디램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 반등과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서버 수요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디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되겠죠. 내가 거의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선조표점인데. 그래서 내년에 대한 업황 개선, 그리고 배당, 그리고 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했다고는 하나,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마이크론 주가의 저점 대비 상승률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아직은 배고픈 상황이죠.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현재 이제 12만원으로 측정을 잡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이거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제 상향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에 10만원에서 12만원에 상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4분기 매출액도 72조 2130억 원에서 이제 영업이익도 한 15조 184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1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45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망치가 좋은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바로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이제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에 올라탄 삼성전자. 네, 테슬라는 정말 미국에서 1등 가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사이죠.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공략을 좀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자동차 보이시죠? 정말 색다르게 멋있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조표점에서 제가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세련돼 있죠. 이 자동차 이름은 이제 테슬라 이제 픽업 트럭,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고 이제 불리는 자동차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테슬라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네, 그래서 좀 써드릴게요.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이제 칩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전기차 반도체 시장까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건 바로 목표치가 있죠. 2030, 2030년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첫 주에 이제 테슬라에 공급할 차세대 자율주행차의 반도체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이제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이 자동차에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 칩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FSD. 네, 이게 이제 FSD가 이제 칩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SD의 칩 신제품은 국내 화성 공장에서 7나노. 네, 공정 기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도에 이 FSD 칩을 삼성 파운드리 위탁 생산 중에 있으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좀 칩이 양산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이제 공장에서 이제 화성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설계 이제 지원도 일부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생산 수율과 그리고 전기차 안정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공정이 아닌 바로 화성 공장의 7나노를 선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차세대 FSD 칩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 이제 TSMC가 아닌 대만의 TSMC가 사실 업계 1위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제 생산 비용과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성능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요. SSD가 거론이 되고 있죠. 우리 컴퓨터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SSD 그리고 그래픽 디램에 대한 첨단 촬영용 메모리 솔루션도 테슬라에 공급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급하는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은 뭐 이제 PCI Gen3 뭐 이러한 것들이나 SSD 그리고 2GB의 GDDR6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의 반도체 교체 주기도 기존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 8년에서 3, 4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버급 성능과 용량이 필요한 시장으로서 점차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처럼 좀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해당 사업을 더 강화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올해 초에 이제 450억 달러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3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금액의 규모였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9% 상당하죠. 9% 이상씩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2026년 네, 요때까지는 740억 달러라는 87조 5천억의 상당히 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이제 올해 1,325억의 이제 연평균 8% 증가했던 2027년도에는 2,083억 개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결국에 테슬라 외에도 다른 자동차와 이제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유명한 업체 하나 있죠.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폭스바겐에도 이제 탑재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자동차의 이제 전장 시스템 고도화가 될수록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로 쓰이던 바로 마이크론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MCU라고 불리는데요. 이 마이크론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에도 생산력을 늘림으로써 수익성도 높지 않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초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초표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오늘도 좀 증시가 상승장을 보임으로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과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증시라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출첵 댓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